백진우 안전교육연구소 불조심 어린이마당 불조심 길라잡이 화재 대처법 119 신고 피난 시나리오. 네,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네, 침착하게 따라해야 됩니다. 불이야 큰 소리 외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을 두드리거나 비상벨을 눌러야 됩니다. 자,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물건을 던지거나 손수건 옷가지를 흔들어서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불을 끄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리 불이 발생하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라도 여기 있죠. 불꽃산소,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네, 가연물이죠. 이걸 하나씩 제거하면 됩니다. 자, 냉각소화. 네, 이제 이거는 불꽃, 불이 탈 수 있는 그 온도를 낮춘 거죠. 물을 붓거나 소화 약재를 이용해서 온도가 낮아지거나 열을 차단한다. 냉각소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거, 탈 물질을 없애준 거를 제거소화라고 합니다. 제거소화. 네, 탈 수 있는 물건을 치워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질식소화는요,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공기 중에 보통 산소가 한 21%가 있는데 15% 이하가 되면 불꽃이 꺼진대요. 그래서 모래나 담요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 질식소화라고 합니다. 네, 21%가 있는데 15% 이하가 되면 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로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로 끌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유류화재, 전기화재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오일이라고 써있죠. 유류화재에 이렇게 물을 더 끼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자, 유류화재에 자, 소화기가 있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는데 자, 물에 적신 담요 등으로 난로나 기구 전체를 완전히 덮어야 꺼진다. 네. 물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물에 적신 담요는 사용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 화재는 물 사용하면 감전됩니다. 큰일 나요. 자, 어머니가 이제 요리를 하다가 키친에서 주방에서 물 뿌려도 안 됩니다. 이럴 때는 K급 소화기를 쓰세요. 좀 이제 보통 음식점에 가면 그 은색으로 되어 있는 소화기 있죠. 보통 그걸 K급 소화기라고 합니다. 네, 주방에서 물을 뿌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소화기가 없다면 자, 이거 좋은데요. 뚜껑을 덮거나 네, 이렇게 그 요리하던 재료를 덮으면 되겠습니다. 야채 같은 거. 그 다음에 불꽃을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줄여서 가스밸브를 잠궈야 되겠죠. 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세요. 자, 아끼는 물건을 가지러 가면 안 됩니다. 방으로 숨으면 안 됩니다. 가구 안으로 숨으면 안 됩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 비상구로 대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불이 났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먼저 대피하고 손수건이나 수건, 화장지 물에 물 묻혀가지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네, 연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갈게요. 그럼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 안 되고요. 계단이나 비상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기가 꺼지게 되면 갇힐 수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연기나 불길이 퍼지지 않게 출입문을 닫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실내 갇혔을 때 이렇게 아까 손수건 같은 거 흔들라고 했죠. 큰 소리로 외쳐야 되고요. 함부로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 뜨거울 수 있어서 살짝 만져보라고 합니다. 살짝 만져본다. 뜨거우면 만지지 말고요. 이게 백드래프트라고 이게 막 화염이 문 여는 순간 폭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화염이 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기가 나오면 이렇게 틈새에 물을 묻혀서 수건으로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분이 계시죠. 자, 그럼 잘 알고 연기는 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온다. 네. 그래서 실내에 물이 있으면 이런 것들 물을 뿌려서 불에 타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나 칸막이, 커튼 등에 물을 뿌려 불에 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다. 네. 자,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순서가 있는데요. 일단 스탑. 자, 서 있으니까 1번. 자, 그 다음에 엎드렸으니까 2번. 자, 부르니까 3번으로 외우세요. 네. 스탑, 드랍, 롤. 이거 나옵니다. 시험의 순서. 네, 이렇게 담요나 수건으로 부른 사람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얼굴 가리고요. 얼굴은 소중하니까. 자, 차분하게 자리에 서서 천천히 바닥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되게 빨리 엎드려야 된다. 이런 말 좀 헷갈리는데. 네, 천천히 바닥에 엎드리고. 천천히 애매하죠. 자, 이거 부르는 거 세 번째였죠. 자, 첫 번째 서고, 2번째 엎드리고, 네. 자, 불이 났을 때 119 신고 알아봅시다. 네, 또박또박 주소를 말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까이 있는 큰 건물을 말하면 좋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슈퍼마켓, 어떤 마트, 어떤 아파트 근처, 그 다음에 불이 난 원인도 얘기하고요. 자, 어린이 여러분 장난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범죄, 철컹철컹. 자, 만약에 이때 불이 다른 곳에 나면 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네, 장난전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피난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어떤 방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피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피난 경로를 건물 배치 위에 그려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학교에 교실이 다 있습니다. 네, 불이 난 장소에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계획,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길면 위험하겠죠. 네, 그리고 피난 통로가 차단될 수 있어서 비상구, 발코니 이런 것들을 비상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길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이렇게 물을 뒤집어 쓰고 있죠. 자, 불이 난 층에서는 영향을 받기 이전 불이 난 층에 있던 사람이
안전한 것까지 피할 수 있게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 난 거 방 말고도 네, 화재 감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지연되는 시간까지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주계단, 비상계단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두 방향 원칙입니다. 두 방향.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 갈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두 방향, 한 방향 아니고 이 두 방향 가다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불이 난 층이 3층고요. 불이 났는데 그 위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위층으로 이제 연기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미치기 쉬운 층부터 순차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 계획 세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층에서 동시에 피난하면 또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이 나기 시작한 층 1등, 그다음 그 위에 2층, 그다음 연기 전파가 우려가 있는 최상층 순으로 피난을 한다. 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간에 안전한 피난 장소. 그래서 이런 거 어딘지 알아줘야 된다는 거. 낮은 층의 옥상 강장을 일시적 피난 장소로 이동한다. 그다음에 피난층. 자 피난 경로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요. 네, 아까 물을 적시기 전보다 물을 적시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와 염화수소 가스가 네, 이 수용성 자극 물질이 수분에 흡수돼서 농도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수건에 포함된 물은 이제 호흡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점차 곤란해지긴 하는데, 근데 자 마른 수건이 4겹이면 연기를 40% 제거, 8겹이면 자극성 가스도 제거할 수 있는데, 근데 일산화탄소는 물에 적셔봤자 제거할 수 없다. 네, 일산화탄소는 물에 적셔봤자 위험하다는 거죠. CO2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자 열과 연기가 천장에 도달한 뒤에 또 아래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자세를 낮춰서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4겹일 때 40%, 8겹이면 뭐 60% 정도 할 수 있네요. 거의 15, 16겹 정도면 네 거의 100% 가까이 가네요.